그리고 이제 안과 질환과 연관되지 않은 그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젊은 여자분이나 젊은 남자분,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많고요. 편두통이 안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많지는 않은데 환자분은 병원에 찾아오셨을 때 눈을 누가 뒤에서 자꾸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또는 눈을 쥐어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오시고 동반돼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두통 없이 안통만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와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서 이게 편두통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안통을 호소할 만한 염증 소견이 눈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압도 정상이고 표면에도 염증이 없고 눈 속에도 염증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심하는 게 편두통에 의한 안통이 아닐까라는 걸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안성 편두통이라는 병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안구 통증을 호소하긴 하는데 동반되는 시각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경우도 있는데요.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상대 얼굴의 반쪽이 꼭 피카소 그림에 나오는 추상화처럼 갑자기 변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도 똑같이 보여서 너무 놀래 있다가 한 20-30분 지나니까 서서히 증상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눈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더니 속이 약간 메스꺼리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시각 증상 없이 통증이나 두통이나 구토 증상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과성으로 한번 앓고 지나가 버리는 거면 역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자꾸 반복된다고 하면 편두통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모든 신호가 전기 신호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정상 회로를 돌지 않고 이상 회로로 돌기 시작하는 걸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 회로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면 만성 편두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증상이 빈번하게 재발이 있으면 반드시 신경과 진료를 보고 편두통 진료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 통증이 생겼을 때 안과적인 문제냐 안과적인 문제가 아니냐를 따지고 안과적인 문제에 의해서 눈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99.9%가 눈 표면이나 속에 심각한 염증이 동반돼 있거나 아니면 안압이 많이 올라 있거나 근데 안압이 올라 있는 것 자체도 역시 눈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충혈이 동반되면서 통증이 오는 거는 대부분 안과 문제일 경우가 많고요. 충혈도 전혀 없고 분비물도 없이 통증만 나타난다. 그건 안과 문제가 아닌 다른 과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